지금 저 여자가 한서방한테 뭐라고 했다고?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가 회를 거듭할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한동석이 오형제들로부터 합격을 받고 한동석의 장모가 외국에서 귀국하면서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찰나 장모의 귓가를 때린 단어 하나. 오빠. 그 짧은 순간 마광숙이 한동석을 향해 다정하게 던진 그 한마디가 장모의 심장을 정통으로 건드렸다. 회장? 아니 내 사위에게 감히 오빠라고? 그 단어 하나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에겐 흔한 호칭이겠지만 장모에겐 선언 같았다. 이제 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들렸기에 단숨에 뒷골이 당기는 듯한 감각이 그녀를 엄습했다. 한동석의 장모는 입꼬리를 단단하게 다문 채 호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장면을 응시했다. 짧은 순간 마광숙이 환한 얼굴로 한동석을 향해 오빠라고 부르는 장면이 뇌리에 각인되었다. 그 단어 하나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외동딸을 잃은 후 오랫동안 감정의 문을 닫고 살아왔다. 한동석은 자신의 사위로서 딸의 흔적을 간직한 마지막 가족이었다. 그가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소식은 반가움보다 당혹감이 먼저였고 특히 그 상대가 마광숙이라는 인물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이름조차 처음 듣는 여자, 게다가 막걸리 만든다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니. 장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한동석을 바라보았다. 지금 들은 건 그냥 농담이겠지? 한동석은 당황을 감추기 위해 애썼지만 그의 표정은 어색하게 굳어 있었다. 마광숙 역시 장모를 알아본 순간 눈이 커지며 얼굴이 굳어졌고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났다. 순간의 실수로 오빠라는 말을 뱉었고 그 장면을 장모가 고스란히 들었다는 사실에 뺨이 달아올랐다. 그녀는 머리를 살짝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다. 한서방. 오늘 저녁엔 나 좀 혼자 두고 내일 아침에 이야기 좀 하자. 단둘이. 그날 밤 마광숙은 방에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머님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게 무슨 민망한 첫인사야. 마음속에 파도가 일렁였다. 한동석 역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광숙을 향한 감정이 깊어졌지만 장모와의 갈등이 예상되자 차마 그녀를 장모에게 바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장모는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열었다. 검색창에 마광숙 독수리 술도가를 입력하고 관련 기사들을 하나씩 훑어 내려갔다. 마광숙의 사진, 그리고 막걸리 명가 부활의 주역, 형제들과 함께 술도가를 지킨 여성, 소규모 브랜드 사기 피해 논란 등 다양한 기사들이 화면에 펼쳐졌다. 장모는 천천히 기사를 읽어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 여자 꽤나 드라마틱하네. 술도가 지키려고 대출받고 형제들과 살고 근데 이건 뭐야? 그녀의 시선은 한 기사 제목에서 멈췄다. 소규모 막걸리 브랜드, 투자자 피해 논란 당시 대표 마광숙. 장모는 눈을 가늘게 떴다. 한서방을 만난 시점,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진 시점 겹친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며칠 뒤 장모는 예고도 없이 독수리 술도가에 직접 나타났다. 마광숙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정중히 맞이했다. 형제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방문자에 당혹스러워했고 오천수는 마광숙에게 눈짓을 보냈다. 장모는 무게감 있는 눈빛으로 형제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집이구나. 당신들이 마광숙과 함께 사는 사람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장모는 다시 마광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 직접 확인하러 왔어. 그 순간 마광숙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숨지 말자. 당당하자. 진심은 결국 통할 거야. 그러나 마당 한켠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공주실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아니, 누가 오라 그랬다고 여길 함부로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 지금 우리 광숙이 면접 보러 온 거야 뭐야. 장모는 눈을 치켜뜨며 맞받았다. 이보세요. 당신이 어머니라는 사람 맞아요? 딸이 지금 내 사위한테 껄떡거리는 판국에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마광숙이 급히 나서며 두 팔을 벌려둘 사이를 막았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지금 싸움하려는 거 아니잖아. 공주실은 마광숙을 무시하듯 말하며 대받았다. 광숙아 가만 있어봐. 누가 먼저 시비 건 줄 알아야지. 내가 왜 참아야 되냐. 장모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쪽 딸 투자 사기 엮인 거 기사 다 봤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장 며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공주실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회장 며느리? 우리 딸은 당신 딸처럼 금수저 타고난 건 아니어도 남의 인생 걸고 장난치는 사람 아니야.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자수성가?
내가 보기엔 자해성 가겠지. 피해자들 등쳐서 만든 성공 아닌가? 엄마 제발 그만해요. 나 지금 너무 창피해요. 마광숙이 눈시울을 붉히며 간곡히 말했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형제들은 말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눈치만 살폈고 고자동은 헛기침을 하며 무마하려 했다. 여기까지 오셔서 이러시는 건 좀 공손하게 말씀 나누시죠. 하지만 장모는 그 말을 무시한 채 공주실을 노려봤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당신 딸이 한서방 앞에서 오빠 소리할 때 그 뻔뻔한 얼굴 잊히질 않아서야. 공주실도 지지 않았다. 오빠 소리 들었으면 좋게 생각하지 그걸 왜 꼬아들어? 질투야 뭐야? 그렇게 말싸움은 마치 악연의 두 여자가 수십 년 묵은 감정을 풀 듯 이어졌고 마광숙은 그 사이에서 속절없이 눈물만 삼킬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마광숙은 조용히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이 관계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 다 보여줄게. 나 당당할게. 다음 날 아침 장모는 호텔로 돌아간 뒤 김자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여자 내가 흔들려서 물러날 줄 알았나 본데 착각이야. 더 강하게 나갈 거니까 준비해. 그리고 같은 시각 술도가에 다녀간 장모의 방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한동석이었다. 그는 형제들로부터 마광숙의 어머니와 장모 사이에 언성이 오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바로 그날 저녁 한동석은 장모가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을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가웠다. 장모님, 술도가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장모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말할 필요가 있을까 했지. 나는 그냥 확인하러 간 거야. 어떤 여자랑 사귀겠다는 건지. 한동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확인이 아니라 저희 집안에 와서 소란을 피우신 겁니다. 마광숙 씨 어머니와 큰 말다툼까지 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단 거야? 내가 내 딸 남편이었다는 사실 까먹은 건 아니겠지? 그 여자가 감히 나서서 내 사위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생각하니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아? 한동석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 감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사위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마광숙입니다. 그녀를 향한 그런 무례한 행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장모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래서 나보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 여자 과거에 무슨 일 있었는지 제대로 알고는 있어? 투자 사기, 빚 기사들 다 봤어? 너한텐 말도 안 하고 만난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란 말이야. 과거가 어땠든 지금 그 사람은 제 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광숙 씨를 믿고 있고 그 믿음을 지킬 겁니다. 장모는 두 손을 모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넌 진짜로 그 여자한테 인생 걸 생각이야. 네. 장모님께도 그 진심을 보여드릴 겁니다. 다만 그 진심을 방해하는 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장모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자리를 지켰다. 그 순간만큼은 한동석의 눈빛이 딸을 잃은 후 처음 보는 강한 결의로 차 있었다. 한동석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장모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마광숙 그렇게까지 지킬 가치가 있는 여자인가 두고 보자. 이후 장모는 김자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남자까지 돌아섰어. 이제 너랑 나 제대로 움직일 시간이야. 김자영은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다. 좋아요. 이번엔 확실하게 흔들죠. 며칠 뒤 김자영은 조용히 한 명함을 꺼내 장모 앞에 내밀었다. 이 사람 언론 쪽이랑 오래 연결돼 있는 사람이에요. LX그룹 이름 하나만 있으면 모든 기사로 만들 수 있죠. 장모는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끌 수 있다는 거네? 그렇죠. 예를 들면 신임 회장 유력 연인의 과거 투자 사기 정황 정도로만 써도 반응은 폭발일 거예요. 장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여자는 진심을 말하지만 진실을 숨기고 있어. 진실이 드러나면 그 진심도 흔들릴 거야. 김자영은 흐느끼듯 웃었다.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감정인지 보여줄 기회죠. 며칠 후 LX그룹 커뮤니케이션실 담당 이사는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장모의 오래된 지인으로 알려진 인물이었고 내부 루트를 통해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다. 동시에 LX의 내부 게시판엔 LX 차기 회장 연인, 투자 사기 전력 의혹이라는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일부 경제지 기자들이 이를 인용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마광숙은 LX 호텔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휘말렸다. 기자들은 휴대폰과 마이크를 그녀의 얼굴 앞으로 내밀며 외쳤다. 마광숙 씨, 과거 투자 관련 소송 기록이 있다는 보도 사실이 맞습니까?
LX그룹 이미지에 타격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LX호텔 회장님과의 관계는 공식적입니까? 비공식입니까? 갑작스러운 취재 요청에 당황한 마광숙은 두 손을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 연속적인 질문, 주변 고객들의 시선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쏟아졌다. 그 순간 뒤에서 한동석이 그녀 앞에 서며 기자들 사이를 단호하게 가로막았다. 이상한 질문은 삼가 주십시오. 개인의 과거보다 중요한 건 현재의 진실입니다. 그 어떤 의혹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이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는 마광숙의 손을 단단히 잡고 호텔 VIP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호텔 홍보팀은 급히 기자들을 통제했고 로비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그날 밤 한동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무팀장과 마주 앉아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자료 유출 경로와 유포자를 밝혀내세요. 김자영 쪽 언론 접촉 여부도 조사하고 익명 게시글까지 추적하십시오. 며칠 뒤 법무팀은 한 장의 이메일 캡처를 확보했다. 김자영이 외부 기자에게 보낸 정보 제공 메일이었고 그 안엔 마광숙의 과거 재무 상태와 관련된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증거 확보됐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다. 한동석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대응하십시오. LX그룹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튿날 아침 LX그룹은 공식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사적 목적을 위한 왜곡 보도의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기업 이미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강경한 입장이었다. 동시에 김자영에 대해 형사 고소가 접수됐다. 하지만 상황은 더 복잡하게 흘러갔다. 김자영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감행하며 자신이야말로 피해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제가 회장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들 몰라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여자가 제 자리를 빼앗았어요. 전 그냥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장모는 김자영의 인터뷰 영상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이건 아니지. 감정팔이 말고 정면 승부로 가야지. 하지만 이미 여론은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일부는 마광숙을 과거는 있었지만 성실한 재기자로 응원했고 또 일부는 LX의 이미지를 훼손한 불량 파트너로 몰아갔다. 그날 밤 마광숙은 술도가 안채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진심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녀 뒤로 조용히 다가온 한동석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통합니다. 내가 옆에 있잖아요. 마광숙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다. 무너지지 않을게요. 오빠 믿고. 그리고 다음 날 술도가 앞엔 낯선 검은 차량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LX그룹 이사회 고문이었다. 본사에서 긴급히 회의 소집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마광숙 씨와 관련한 이사회 안건 때문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LX그룹 이사회는 마광숙의 이미지 논란을 다룬다는 명분 하에 긴급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정작 회의의 핵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다.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 마광숙 측에 내부 비리 자료를 은밀히 넘겼다는 의혹이 터져나온 것이다. 한동석은 이미 법무팀을 통해 감지한 상황이었고 회의장에 들어서며 바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최근 김자영 씨와 접촉하며 사적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부 홍보 예산 유용건까지 엮여 있다는 사실 여기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사회가 술렁였고 고위 임원 한 명이 얼굴을 굳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 문건 어디서 났습니까? 공식 경로를 통해 확보했고 검찰에도 동일하게 제출될 예정입니다. 더는 숨기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회의는 내부 감찰국 요청으로 전환되었고 마광숙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내부 비리 폭로로 국면이 바뀌었다. 그날 저녁 뉴스엔 다음과 같은 자막이 떴다. LX 이사회 고위 임원, 정보 유출 및 예산 횡령 의혹 회장 측 내부 감찰 착수. 호텔에서 이 소식을 지켜보던 장모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거야? 마광숙이 아니라 한동석이? 한편 마광숙은 술도가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 앞엔 이제 명예회복이 아닌 회사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기회가 펼쳐지고 있었다. 며칠 후 LX그룹 본사 37층 회의실에는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고문진, 이사회 임원진이 전원 집결했다. 갑작스러운 전체 임원 소집에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고 그 중심에는 한동석이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나와 차분히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지켜본 결과 지금 우리 LX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시작돼야 합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자 한동석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저는 LX그룹의 장기 생존과 윤리 강화를 위해 경영체제를 이원화하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마광숙 씨를 LX푸드 계열의 공동대표이자 신사업 전략 총괄로 임명하겠습니다. 발언과 동시에 회의실 곳곳에서 탄식과 속삭임이 번졌다. 한 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아무리 사적인 인연이 있다지만 그런 분을 경영 라인에 앉히는 건 무리입니다. 게다가 과거 논란도 있던 분을. 한동석은 미간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답했다. 그 과거라는 건 이미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끝까지 진 사람이고 지금 우리 조직에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위기를 진심으로 감당해본 사람. 또 다른 임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사회 승인 절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식 절차대로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두죠. 저는 회장으로서 추천권을 행사할 것이며 이 인사는 제가 책임집니다. 그날 저녁 마광숙은 술도가 창고 뒤에 앉아 있었다. 한동석이 직접 찾아와 봉투 하나를 건넸다. LX푸드 공동대표 임명장입니다. 이젠 공식적인 자리로 오세요. 마광숙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이걸 제가 받아도 되는 걸까요? 그동안 버티며 여기까지 온 사람이 당신이야.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인정받겠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임명장을 받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저 무너지지 않을게요. 오빠를 위해서도. 과연 두 사람은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예상 줄거리를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